고은영 스테이. 아, 두 분의 건강 노하우를 듣다 보니까 평소 집밥은 또 어떻게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식구들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무조건 밥 먹거든요. 네네.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음식은 있죠. 우리 집은 이거 먹어 하는 게 있죠. 네. 뭐예요? 궁금하다. 그거 궁금하시죠? 네네네. 김치찌개예요. 아, 그래요? 김치찌개. 네. 나만의 레시피를 갖고 계신 김치찌개인가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김치찌개의 거의 신입니다. 김치찌개의 신. 네네. 제가 예. 볼 때는 뭐. 아, 그럼 김치찌개 만드는 걸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실시할 수 있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한번 네. 김치찌개 우리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유 여사님께서 한번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찌개는 진짜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럼요. 저도 이호선 교수가 해주는 김치찌개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해요. 한번 저희 아들이 어머니 매운탕을 좀 끓여주십시오. 그래서 딱 끓였더니 저희 아들이 한 입 딱 먹어보더니 어머니 떡볶이 국물에 잉어가 지나갑니다. 표현력 좋다. 그 해물탕은 사실 우리 이연복 셰프가 오셔도 심폐소생이 안 돼요. 그냥 버렸어요. 김치찌개 믿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요리에 재능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되게 잘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방법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아주 뭐 그것만큼은 제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자, 네. 오늘 이제 함께할 요리는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거 뭐 대한민국의 소울푸드죠. 네. 소울푸드인데 모두가 할 것 같지만 집집마다 다른 게 또 김치찌개예요. 그래서 일단 재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김치 있어야 되고요. 김치 맛있으면 되죠. 그렇죠. 역시 돼지고기 있어야죠. 네. 돼지고기 있어야 어느 돼. 쪽? 김치찌개 이제 뭐 참치파 있고 꽁치파 있고 막 돼지고기, 햄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어느 쪽? 저는 처음엔 참치파였는데 남편이 돼지고기 판 거예요. 돼지고기. 그래서 돼지고기 파로 좀 바뀌었어요. 남편이 아주 미식가네요. 왜냐하면 무조건 김치찌개는 50%의 비계가 있는 돼지고기여야 됩니다. 50% 돼지고기. 50%가 들어가야 되는 고기가. 비계가 좀 있거든. 그럼 고소하고 예. 딱 씹을 때 오늘은 그럼 돼지고기 김치찌개인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돼지고기만 넣어서는 맛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게 참치를 같이 넣는 거죠. 참치하고 돼지고기 같이 넣는다고. 네. 이거 나 별론데. 이게 요리 못하는 사람 특징이야. 요리 못하는 사람 특징이야. 이것저것 때려 넣어서 하나 걸리겠지. 그러나 이게 예. 산해진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육지와 바다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김치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아니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저는 참치파고 남편은 돼지파니까 이거를 누구 입맛에 맞출까 맨날 그게 고민이었는데 이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야, 이렇게는 한 번도 안 해 먹어봤어요. 무조건 기억하실게요. 그리고 이제 김치를 좀 크게 쓰셔야 돼요. 크게. 적은 김치는 특별히 이제 강원도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재료를 다 큼직큼직하게 넣습니다. 큼직큼직하게 넣고 그리고 김치를 가능하면 이렇게 막 조금씩 넣으면 맛이 없어요. 네, 아니 김치 많이 들어가. 네, 듬뿍 들어가고 김치 조금 넣으면 국 네. 되죠. 국. 네. 요걸 이제 넣어. 자, 넣고 꼬다리는 안 나서 들어가요? 꼬다리요. 요거는 이제 요거 그냥 꼬다리 팥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넣는 것도 꼬다리가 좋은데 제일 맛있는데. 먹는 게 먹는 게. 그렇게 먹는다고요? 네. 근데 김치찌개는 솔직히 누가 김치찌개 만들 때 어떻게 만들든지 터치하면 안 돼. 네, 대한민국에는 맞아요. 김치찌개 조리법이 집집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삼겹살 많이 넣으시는데 저는 목살을 좋아해요. 목살 좋죠. 그러면은 지방이 조금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지방을 많이 안 띄어낸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중요한
중요한 건 뭐냐면 돼지고기를 조그맣게 넣더라고요. 예. 그렇게 넣은 건 맛이 없어요. 아, 그렇죠. 항상 이렇게 좋죠.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좋아요. 많이 끔찍한데요. 무조건 김치찌개 집에 가면 고기 추가하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이은복 고기 셰프님 뭐 중식하시지만 이게 약간 김치찌개는 큼직큼직하게 해서 약간 대륙의 맛 같은 게 추가. 아, 있어요. 그래요? 이거 마음에 듭니다, 그러게 진짜. 큼직큼직하게 넣어가지고. 야, 진짜 크게 들어간다. 아, 저는 저렇게 고기를 큼직큼직하게 쓰는 게 정말 좋아요. 오늘 키포인트.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 그리고 사람이 쪼잔하면 안 돼요. 네. 인생도 그렇고 무엇보다 음식도 아낌없이 함께하고 또 오래 함께하는 게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참치가. 참치. 예. 지금 불도 안 켜시고 계속 아, 재료만 상관없어요. 넣으시네요. 왜냐면 어차피 다 뭉개져요. 다 뭉개져요. 그냥 보통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다 아니, 뭉개져요. 뭉개지는 건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한 시간 끓여야 돼요. 한 시간 끓인다고요? 이 김치찌개를 충분히 끓여주면 사실상 이거 참치 요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도 돼요. 저는 참치 중에 큰 거 있잖아요. 네, 큰 거를 보통 2개 넣거든요. 한 번도 시도 안 해봤는데, 그죠? 저 이게 몇 인분이에요 도대체? 그 남편하고 단둘이 사신다고 안 했어요? 요거 2인분. 근데 김치찌개는 저도 이제 혼자 살 때 이 정도 양을 끓여놓는 게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어도 안 질려요. 맞아요. 아, 근데 지금 이 김치찌개가 엄마의 비법이신 거예요? 이거 엄마의 비법이죠. 네. 엄마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끓여주셨어요. 그 옛날에는 참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고등어 같은 거 있잖아요. 고등어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으깨서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평상시에 김치찌개 어떻게 끓여요, 집에서? 저는 그냥 어. 포기김치 그냥 밑에 깔고요. 그 위에 고기 덩어리 넣고요. 파하고 마늘, 다진 마늘 넣고 어. 한번 폭 끓인 다음에 약불로 한 1시간 정도를 쫙 끓이죠. 정석이네. 예. 거의 정석이. 저는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요. 아, 이게 볶아요, 돼지고기를. 돼지고기를 볶고 그다음에 그 기름으로 또 김치를 볶고 약간 김치볶음밥 볶아서 하듯이 하는구나. 그렇게 볶아 놓은 다음에 물을 붓고 한참 끓이죠. 저는 이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좀 불편해서 네. 김치하고 고기를 재서 네. 하루 전날 냉장고에 넣어놨다 써요. 김치 그래도 괜찮아요. 김치찌개를? 김치찌개를 그거 관계없는데 사실 김치 자체가 원체 맛이 강해서 그럼요. 그냥 이렇게 끓이다 그냥 보면 즉석에서도 웬만하면 냄새 다 제 잡혀요. 착각이었나 네, 봐요. 만약에 왠지 진짜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차라리 돼지고기만 한번 살짝 삶아서 잡내 빼고 버리고 게를 넣으면 훨씬 그게 나을 거예요. 아니면 뭐 돼지고기를 물에다 좀 담가 놓으셨다가 저는 그냥 뭐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같이 넣고 식용유를 좀 넣어서 아, 같이 지금 볶아요. 식용유 네, 넣어요? 식용유 네, 넣었어요. 그렇게 넣어서 해서 지금 같이 볶아요. 볶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볶을 때는 양손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참치 기름이 이미 있는데 식용유를 넣으신 거네요. 기름은 부족하면 맛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왜냐면 김치가 많잖아요. 사실 저는 평소에 돼지고기를 이거 김치만큼 혹은 김치보다 더 많이 넣어요. 근데 어쨌든 차윤아 씨가 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게 물을 넣지 않고 일단 볶네요. 볶죠. 일단 약간 코팅을 해놓고 근데 저렇게 지금 김치 넣고 참치 넣고 고기 넣고 나중에 위에 식용유 넣고 그러면 볶는 그 의미가 크게는 없어요. 그냥 물 부으면 어차피 다 안에서 섞이니까 그냥 물 붓고 끓여도 관계는 없어요. 그럼 그냥 끓일까요? 처음에 프라이팬을 달구면서 기름을 넣고 재료를 넣고 이제 제대로 열이 가해서 볶으면 네.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 그냥 다 넣고 위에 기름 붓고 볶는 건 크게 의미입니다. 에이 괜히 볶았네. 네. 아니 아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안 된다고 하셨는데 누가 김치찌개 만들 때 어떻게 만들든지 터치하면 안 돼. 네, 대한민국에는 맞아요. 김치찌개 조리법이 각자. 집집마다 다 틀려요. 아니 근데 집마다 뭐 다르다고. 전문가의 조언은 좋고요. 근데 물이 어디 있죠 여기는? 아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네. 여기 이렇게 생수. 아, 네. 네네. 자, 얼마나 뭐 드릴까요? 그러니까 요게 잠겨서 조금 더 올라올 정도. 예. 예. 좀 더. 네. 요거 이제 조금 더 넣어주세요. 조금 더요? 예. 왜냐하면 이거 오래 끓이기 때문에. 좀 네네네. 아 요리를 잘 모르시는구나. 예. 예. 배우고 있어요. 예. 끓이는 겁니다. 요거 이제 충분히 한 1시간 끓이고요. 네. 그리고 이건 조금만한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끓여지지도 않고 맛이 충분히 우러나지도 않아서 사골 이런 거 안 넣어도요. 1시간 정도 끓이면 충분히 맛이 우러나요. 네. 그럼 우리 1시간 동안 뭐예요? 아니 사실 여러분들이 다 설문지 이호선 교수님께 받으셨죠? 네, 해봤어요. 저도 꼼꼼히 보고 작성을 했는데 이제 하신 검사는 이제 TCI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기질하고 성격을 함께 동시에 네. 검사. 요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는 건데 네.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이 검사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란 게 여기 이제 네 분이 총 검사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혁명가도 있고요. 여긴 지략가도 있고요.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MG도 있고요. 궁금하다. 네, 잠깐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제일 먼저 이 가운데 있는 혁명가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연복 셰프님. 이분이 혁명가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운이 이제 여기서 자극추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극추구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것에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뭐 100점에 가까워요. 거의.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다 오픈한다. 그러니까 꼰대가 아니란 뜻이네요. 아, 그럼요. 네, 저 여기 있는 분들 진짜 완전히 중에 오픈. 가장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앞만 보고 향해 나가 이런 사람인 게 그 두 번째 있는 부분 중에 위험 회피라는 게 있어요. 위험 회피가 100점 만점 중에 1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위험도 다 감수하겠다. 그렇죠. 단도 하나 들고 밀림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평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은 나라도 세워요. 나라도 세워요. 이연복, 이연복. 그래서 젊으신가 봐요. 네. 그다음에 제가 좀 굉장히 놀란 분 중에 한 분이 이상민 씨예요. 네, 왜죠? 이상민 씨는 제가 이상민 씨를 잘못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상민 씨가 대단히 차갑고 예. 약간 구두쇠 이미지? 왜냐면 아끼고 예. 보존하고 이런 힘이 좀 컸다고 생각했는데 이상민 씨도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새로운 것에 대해서 확 열려 있어요. 안 되는데. 상당히 열려 있어요. 사업하시면 안 돼. 네, 사업을 했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위험 회피가 좀 높아요. 많이 망하셨던 거죠. 네. 위험 위험한 회피가. 곳에 뭐. 빚이 얼마였는데. 네. 네, 상당히 높고 다행이네. 그다음에 인내력은 거의 100점에 가까워요. 무지하게 참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고 다 그 빚도 갚고 빚도 갚아내고 하셨죠. 했던 거죠. 또 그다음에 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최근에 사랑에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 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다음에 레오란타 씨는 그냥 딱 MG예요. MG예요. MG에 일단 사회적 민감성, 남 신경 1도 안 써요. 왜냐면 사회적 민감성이 눈치가 없었구나. 엄청 냉정하구나. 사회적 민감성이 0점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중간쯤 서 있다고 서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즘 끓기 시작했는데 야, 김치찌개. 와. 냄새. 네. 근데 배고파요. 요거 이렇게 막 끓기 시작했죠. 한 10분에서 15분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줄여야 돼요. 조금 줄여가지고 벌써 이제 맛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시간들을 요렇게 이제 익히는. 이렇게 너무 세게 끓이면 나중에 김치의 질감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부부 상담 같은 거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부부 상담 하면은 사실 이혼 전문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재혼하시는 갑자기 재혼? 분들에 대한 상담도 좀 하시나요? 많이 하죠. 그럼요. 요새 정말 이혼도 많이 하지만 이혼하는 만큼 재혼해요. 네. 그럼 재혼할 때 실수하지 않는 법, 또다시 이혼하지 않는 방법.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그렇죠. 네, 실수하지 않는 법. 이혼을 해봤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시면 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재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재혼해서 서로 뜨겁게 또 다른 사랑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상대방을 또 몰라요. 네.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버튼을 발견해야 돼요. 버튼, 발작 버튼. 또 하나 안심 버튼. 발작 버튼이라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누르고 어떤 사람은 알고 누르는 사람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화가 나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갑자기 막 화를 버럭 낼 때가 지금 있어요. 남편분이요? 네, 그건 이제 쌓인 거죠. 그쵸. 그건 쌓인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계속 그래 되게 이다가 이제 그게 한 여덟 빵 번째 터지는 거. 왔을 때 터지는 건데 네. 그걸 터트리는 게 가장 건강한 거죠. 상민 씨는 이번에 이제 새로운 또 사랑과 함께 네. 인생의 또 새로운 또 모자이크를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새로운 파트너하고 내가 화났을 때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내가 화날 때는 이렇게 하면 나는 풀어줘. 혹시 이런 얘기 나누셨어요? 그런 거 좋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만큼의 시간이 주어지진 않아서 서로에게 이런 건 안 했지만 아직 싸워본 적도 없으시죠?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거는 눈치를 챘어요,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 맞아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이야. 했어요. 수용. 훌륭하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서로가 답답해지거나 길어지는 상황이 오니까 빨리 터득했네. 예, 그거는 내가 딱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이유가 길어지면 안 돼. 그렇죠. 맞아요, 그게 싸움으로 맞아요, 이어져.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때 기분 안 좋았구나. 미안해. 내가 이제 사과할게. 야, 이 진짜 최- 사과할게. 최고죠, 최고. 딱 바로,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 최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녁에 맥주 한잔 하다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렇게 손잡고 생각할 수도 이렇게 손잡고 있겠다. 미안해. 막 이렇게 해서 딱 끝내. 그러면 진짜 이거는 쿨하게. 둘 간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암묵적 합의가 된 거예요. 맞아요. 암묵적 합의가 된 건데 이걸 아예 암묵적이지 않고 명시적인 합의를 이미 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도 다툴 수 있잖아요. 네. 다투는 순간에도 저희는 방법이 있어요. 서로 알고 또 얘기를 미리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화가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자기는 좀 놔둬달래요. 하루나 이틀 놔두래요. 그리고 나서 밥 먹자 그러면 해결이 된 거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야. 그 사인이 올 때까지.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는 부부들, 기분 좋을 때 얘기하는 부부들은 아무래도 갈등이 좀 덜하더라라는 게 이제 분명한 거고요. 제가 이제 꿀 떨어지는 부부들 연구를 쭉 해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애칭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을 귀염둥이 깜찍이 맞아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귀염둥이 깜찍이. 네, 죄송합니다. 네. 상민이 씨 지금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러니까 되게 애칭 궁금해요. 있어요, 지금. 애칭. 애칭 같은 거 있잖아요. 있을 것 애칭. 같아요. 워낙 저 이찡찡이라고 하죠. 이찡찡. 왜 찡찡해요? 그러니까 집에 찡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찡코만큼 이쁘고 귀여워서. 찡찡이 서로 찡찡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이제 아내분은 상민 씨를 어떻게 불러요? 나한테 이찡찡 뿡뿡이라고 하죠. 야 귀엽다. 야, 불륜 있는데 닭살은 처음 돋아본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약간 어린아이처럼 약간 퇴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 애칭이 왜 중요하냐면 애칭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공유하는 아주 유일한 독특한 다른 사람들하고는 공유하지 않는 그 특별함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잖아요. 그 고유한 기쁨이 그 애칭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김치찌개가 거의 익어가고 있으니까 지향 약사님도 뭐 보여주실 요리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호선이는 저거 뭐 영양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끓여 제꼈네. 네. 저 약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사. 건강까지 건강을. 생각하고. 또 건강밥상. 네, 제가 야 너 나와. 네. 아니 설탕 넣고 나올 거야. 달콤한 거 네네네. 넣고 나올 네네, 거야. 쟤는 그냥 뭐든지 많이 넣고 오래 끓이면 되는 줄 아는. 인생이야 그게. 많이 가고 오래 끓이면서 삶은 그렇게 무르익는 거야. 진짜 이거는 찐친 바이브다, 찐친 바이브. 먹어보면 알죠. 그렇죠. 아 근데 많이 넣네요 설탕을. 아유 그래 이게 두 폭이잖아요. 두 폭이. 아유 좀 넣어야죠. 김치찌개를 생각보다 설탕을 많이 넣네. 너무 이렇게 짠맛만 있으면 사실 그 풍미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넣어서 우리가 신이 우리에게 몇 가지 음식을 줬다면 그 중에 넘버원이 아닐까. 네. 그 설탕의 그 효과는 음식에서 말 못하겠어. 강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문제지만 적당히 넣었을 때 뭐랄까 이 감미료라는 말을 쓰잖아요. 감미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삶을 뭐랄까 달콤하게 만드는가. 이게 대단하게 들어가면 느끼하지만 살짝 들어가면 이 세상을 바꿔놓는 게 이게 마치 사랑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조미료 이야기도 인생 상담하는 것처럼 말씀해주세요. 이게 저는 이게 김치찌개의 핵심은 어떤 분은 아삭한 걸 좋아하는데 그거는 그냥 김치죠. 예, 충분히 입에서 넣었을 때 이게 혀로도 효물효물효물 해가지고 딱 넘어가게 어르신들도 그래서- 드실 수 있게. 그래서 김치찌개는 많이 끓여놓고 그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김치찌개하고 카레는 네. 진짜 하루 지나서 또 먹으면 그래서 더 1인분만 하면 아까워.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데 한번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좀 셰프된 느낌인데요. 아우. 이 상담도 진짜 요리랑 비슷해요. 비율을 맞추는 과정이고 재배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너무 멋진 말이다. 네. 너는 상담할 때가 제일 멋있어. 나 우리 남편이 먹을 때도 예쁘다 그랬어. 봤던 체인지. 어우, 이 맛이야. 맞아. 자랑스러운데요? 뿌듯하고. 괜찮나요? 와 이게 참치를 넣어야 되네. 돼지고기랑.
이거다. 이거다. 맛있죠? 제가 했는데도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뿌듯하고.